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가을이 되니까 우리 촌철님들이 조금 센치해지시는 것 같아요. 5145님, 날은 치열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중년이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 주위에 소중한 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후회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중한 이들을 잘 챙기고 싶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인생이라는 게 돌아보면 후회라는 거잖아요. 뭐 어차피. 그렇죠. 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네. 아니 제이비의 협참에서 뭔가 굉장히 공감하는 느낌이 나는 건 그냥 제 느낌인가요? 아니 뭐 돌아보면 다 후회예요, 인생이. 그래도 후회하지 않고 사는 걸로 하죠. 파란 대문님이 아이스 라떼보다는 따뜻한 라떼가 어울리는 아침입니다. 감기에 안 걸렸어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고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런 거죠. 그냥 뭐. 오늘 약간 인생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네요. 인생은 맡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흘러가는 거에 맡기는 게 인생이다. 네. 흘러가는 것에 맡기는 것이 인생이다. 네. 억지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약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시간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시간을 지배해야 한다. 뭐 말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지배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제 한번 인생 철학 특집 한번 하시죠, 제이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제 인생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인생 철학을 얘기를 해요 지금. 주제 파악은 하고 살아야지. 네. 맞죠. 국어는 잘했다 그러셨죠? 네. 마진가님이 후회보다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중물님이 고추 한번 더 따야 한다. 비 자꾸 오지 마. 풀만 키운다. 그게 인생이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의 명언 그게 인생이다. 네. 네, 이 명언을 안고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인 김모 씨. 이 사람이 도피 중에 쓴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어제 JTBC가 보도를 했는데요. 편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가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편지엔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는 대목도 있다고 하는데요. 알아본 바로는 윤 쪽은 김건희 여사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었으니 나도 한심하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편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블랙펄 인베스트 직원 민모 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2021년 10월경에 쓴 것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김 씨의 도피를 돕던 측근의 집에서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편지가 쓰여진 2021년 10월경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시절이죠. 네. 이 편지에서 주목할 점 어떤 겁니까? 먼저 짚을 점은 이 편지가 압수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압수물. 네, 이건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대표 간의 40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통신 내역이 공개된 데 이은 2탄의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떤 2탄이냐? 검찰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 공개가 됐다는 점에서 2탄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 의문의 배경은 이미 엊그저께 짚은 바가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역시 편지 내용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편지에 달리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건 보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기관에 잡힌다는 뜻의 은어거든요. 아하. 조금 전에 전한 편지 내용대로라면 김건희 여사도 달려야 하는 대상 가운데 한 명이라는 사실을 주포 김 씨 스스로 지금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 맥락상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히려 이 편지에 담긴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는 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이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담쟁이 넝쿨님이 등장인물은 같은데 내용은 매일매일 새롭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번 통신 내역도 그렇고 이 편지도 그렇고 검찰이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이비도 그 점을 짚으셨어요. 압수물이라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도 또 받았잖아요. 네.
법정에서 왜 이 사람들한테 이거 관련한 게 질문이 없었을까요? 형식 논리상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기소 대상에 김건희 여사는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공판 과정이라면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는 기소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물을 이유가 없다. 뭐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형식 논리상으로는 그렇겠죠. 형식 논리상으로는 네.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토토로님이 뚝에 작은 구멍이 생겼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님, 검찰발 정보가 술술 나오네요. 라고 짚어주셨는데 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대검찰청 주례보고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명품백 관련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재형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라는 수사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동아일보가 썼던데 그럼 이제 최종 처분 나오는 건가요? 최종 처분 나올 것 같은데 어제 낮에만 하더라도 김건희 불기소, 최재형 기소 뭐 설이 보도를 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생뚱맞고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를 하는데 누구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 준 사람 유죄, 받은 사람 무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논란이 더 격화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모두 불기소.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아유 모르겠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게 터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더 특검 얘기만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는 어제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얘기 잠깐 했지만 등장인물들이 점점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성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건데 행적이 하나둘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추가 수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미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던 자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식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건 이미 그 전에 다 확보를 했던 거기 때문에 관련 조사는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증거물에 대한 압수, 분석, 그다음에 해당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다 끝내놓고 법리 검토만 남았다 해가지고 2차 공판 결과 보겠다. 계속 검찰에서 이런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2차 공판 끝났잖아요. 그럼 결과 내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건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수사 종결을 할 텐데 도이치 건도 같이 하느냐 따로 하느냐 오히려 이게 주목거리인 거죠. 그렇죠. 그것도 주목거리죠. 그렇죠. 한번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계속 국민들이 검찰을 바라봐야 되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3733님 고구마 줄기네요. 파면 팔수록 고구마가 줄줄 달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고 최상병이 살아있다면 오늘이 바로 저녁일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아무튼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박정훈 대령 측이 군사법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VIP 경로설에 대한 서면 질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답변서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등의 발언을 대통령이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짧게 답했다고 하는 겁니다. 안보 관련한 사항이라 답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 평가는 잠시 후 인터뷰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평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른바 VIP 경로설 관련 발언 조금 아까 전해드렸던 저 발언을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분명하게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때 관련 질문을 받고 대답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의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에는 최일병이었죠. 아직 추서가 되기 전이니까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당시 이 대답은 동문서답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사단장 처벌에 대한 경로 여부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무리한 작전 수행에 대한 질책 주장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평가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VIP 경로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건데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부인하지 않고 답하지 않는 것이냐.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렇죠. 이유가 뭐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안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럼 제가 한번 2차로 되물어보겠습니다. 왜 그 무리한 작전 수행을 했냐고 국방장관을 질책했다고 지금 본인 육성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건 안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방장관 질책한 건 안보사항이 아니고 경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안보사항이라고 나누는 그 기준법, 그 분류법이 도대체 뭡니까? 용산의 분류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오 언니님이 이런 촌철 보내주셨어요. 안보사안, 안 보여주고 싶은 사안. 네. 네, 이런 촌철 보내주셨고요.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지만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네. 그죠? 레드헤어님, 최상병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해놓고 기다렸을 아침이 바로 오늘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밝혀지지 않아야 될 일인가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보내주고 계시고요. 김선영님, 중요한 암구호는 대출 회사에 팔아먹으면서 안보 때문에 불가 답변이라니 점점점 보내주셨는데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대북전단을 날려왔던 자유북한 운동의 박상학 대표가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의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특강 제목은 김정은 아킬레스건 대북전단이라고 하는데요. 박상학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일단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그 문재인이라 안 하고 문재앙이라고 합니다. 이 역적이야. 김문수 지사님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자 넘어서 이게 처단해야 될 놈이거든요. 원래는. 네. 자, 박상학 대표를 불러서 특강을 시킨 위원회는 매년 통일부로부터 1억 원의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가 전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특강을 개최를 한 겁니다. 논란이 당연히 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논란의 대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박상학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내가 보니까 이게 아주 엄청나게 북한을 흔들 수 있는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대북전단이 수혜자는 이처만 북한 동포입니다. 네, 뭐 계속 해오던 주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계속 해오던 주장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그제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가서 한 말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우리도 안 하겠으니 북한도 하지 말자. 또 북한은 아니 남한에서 먼저 대북 전단을 보냈기 때문에 그 원천을 막으면 북한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이런 대북 전단 단체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해석을 하자면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않으면 오물풍선도 날리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들과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지금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똑같은 탈북민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자리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죠. 자, 이 현상을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이고 도대체 어떤 입장인 것인지가 좀 명시적으로 밝혀지고 그래야 교통 정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북한이 그 쓰레기 풍선 날리는 게 약간 처음처럼 충격이 조금 사라진 느낌이 들거든요.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한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지금은 쓰레기가 담겨 있지만 나중에는 뭐가 담겨서 올지도 모르는 거고 계속 이게 지금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다는 게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당연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볼 거냐에서 이제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이니까 대북전단을 좀 날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도 날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건데 교통정리 지금 제이비가 말하신 것처럼 정부가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촌철님들 의견도 조금 엇갈리시긴 하거든요. 네. 일단 풀뚱님은 박상학 대표가 하는 저런 단체에 왜 국가가 돈을 주나요? 라고 물어주셨고 네. 학회님은 대북전단을 날리니 확성기 사태까지 온 거고 9.19 합의도 날아가고 쓰레기 풍선이 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반면에 표현의 자유고 날릴 수 있으면 날리는 건 상관없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건가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다는 뉴스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태용호 그 사무처장의 말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 단체라고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용호 처장의 이 말이 맞다면 저는 지금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이제 그 나올 수 있을지는 좀 그러니까 물음표를 찍어놓고 하니까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방향을 잡는 거. 다시 말해서 법으로 틀어막든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든 그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그만두게 만들든지 간에 아무튼 그 원인을 제거하는 부분은 당연히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 접근법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촌철님이 말씀해 주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에서 박상학 대표를 초청해서 특강을 했다. 요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의 연사로 나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 위원장은 국방연구원이 개최한 제63회 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며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써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법안 2개를 계획 중이라며 경계병 역할을 하는 5, 60대에겐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는 말까지 함께 했다라는 건데요. 찬반을 떠나서 파격적인 아이디어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엄청 논란이 됐습니다. 남성들한테 군대 재입대는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라면서요. 그래서 이거 재입대는 얘기 나오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건 아닌 거죠? 재입대는 꿈에서도 나타나지 말았으면 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파격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동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그 누구도 꺼내지 않았던 발상을 꺼냈다는 점에서 파격이다. 네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 갈래의 논란이 여기에 이제 그 불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러 갈래의 논란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뭐하고 저는 딱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딱 하나? 예비군 훈련장 가보면 그 풍경, 영화나 이런 걸로 많이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의 현역병과 5, 60대의 경계병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반은 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요. 아, 군기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분들의 계급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계급이 높은 아들뻘이 뭐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냥 반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촌철님들 가운데 절반은 남성일 것이고 그 남성의 거의 절대 다수는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한 분 한 분이 평론가이실 것 같은데 한번 좀 평론 좀 달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1813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성일종 의원님 그대가 먼저 하세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푸른달님은 반면에 오 신박한데요? 라고 해주셨고 짱구님 우리 남편 군대 가겠네요? 라고 해주셨고 잠깐만요. 거기서 끝납니까? 좋답니까? 싫답니까? 그건 없습니다. 중립적으로 그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근데 이제 논란이 되니까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해명을 하긴 했어요. 5060을 재입대하자고 얘기한 게 아니고 경계 근무의 경우에 아웃소싱을 주자. 한마디로 이제 월급 받으면서 경계 업무를 시키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커먼 민간 경계 용병 이쯤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4062님이 새로운 공공근로 일자리인가요? 라고 물음표 달아주셨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군대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경계 근무 아닌가요? 잘 지켜야 적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한데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5, 60대 경계교명이 현실화되더라도 암구호를 유출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성일종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한 게 또 있는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얘기는 옛날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경제활동 인구 늘려야 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